네, 안녕하세요. 알렉스입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그 팀 멀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네,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. 네, 해리스가 어제 이제 발표를 했죠. 팀 멀트를 펜실바니아에 이제 유세를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, 네, 처음 보고 어디서 이렇게 그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았나 했더니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, 네, 팀월츠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뭐 거의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한 고등학교 선생님, 그리고 고등학교 풋볼 코치를 같이 겸임을 했고, 그 다음에 저 주방위군 내셔널 가드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방위군이 있는 곳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주방위군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방위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어떤 이제 연방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어딘가에 이제 보낼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밀리터를 알고 있고, 그래서 훈련도 다 받았겠죠. 그래서 미국은 워낙에 모병제다 보니까 이런 소속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후보로 하여금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국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심벌이 돼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참전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, 네,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커미먼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, 책임감이. 그리고 이분은 아내분도 교사하고 아내도 같은 고등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, 아버지는 또 코리안 워 그 참전 용사로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교직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, 네, 이렇게 그 개인이 가진 배경이나 외모나 뭐 말투나 이제 유머 감각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미국의 시골 미드웨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시골이거든요. 네, 시골 진짜 여러분이 보시던 그 미국의 무슨 되게 전원 있죠. 그런 이제 제가 살던 오하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cornfield 정말 옥수수 밭이에요. 그런 이제 촌스럽고, 네, 적당히 인물도 촌스럽고 이제 친근한 이제 시골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가지고 이 후보가 확실히 좀 중도 진보나 이제 보수 성향의 백인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는 없지만 이제 하원에서 함께 일했던 이제 동료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민주당, 공화당을 막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이제 그것만 봐도 좀 인정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좀 유명한 분들도 많이 인터뷰를 했고, 그 해리스는 상원 경험만 있다 보니까 하원 경험이 있는 러닝메이트의 인맥이 좀 국정 운영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마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해리스랑 왈츠는 동갑내기예요. 같은 이제 67년생이 그랬던 것 같고, 네, 저도 처음에 안 믿겨서 다시 찾아봤는데, 같은 뭐 월츠가 4월생이고 해리스가 10월생이었나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나는, 네,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. 네, 어쨌든 해리스가 참 동안인 것 같습니다. 그 어쨌든 현 그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제 그 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이제 미네소타를 사실 트럼프 진영에서 노리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, 어떻게 보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, 아리조나에서 누군가 나오는 거에 이제 좀 껄끄러웠을 테니까 그게 아닌 걸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미네소타를 사실 노렸던 이유는 미네소타가 이제 한 50년 동안은 민주당 쪽으로 투표를 계속 해왔지만 그 거의 힐러리 때는 뭐 뺐을 뻔했어요. 트럼프가 한 2% 차이로 힐러리가 이겼을 텐데 그 이번에도 트럼프 진영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을 것 같고, 뭐 어쨌든 뭐 마kel리 같은 경우는 선벨트, 만약에 샤피로가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동부 이제 미드웨스트와 동부 쪽으로 갈렸을 텐데 월슨은 완벽하게 미드웨스트 사람이라서 아마 러스밸리 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러스밸리에서 이제 제이디 벤스, 오하이오 출신의 제이디 벤스 정면으로 붙을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일단 네, 여기까지 이제 그 좀 소개를 해드렸고, 공화당이 이 해리스 때는 타이밍을 많이 놓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반격을 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이제 그 월츠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는 거 없이 바로 공격을 시작했고, 바로 뽑히자마자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인지도가 없잖아요, 월츠가. 그래서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후보의 경우에는
민주당이 노력을 해서 혹은 뭐 후보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스스로 만들던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각인하기 전에 공화당에서는 유권자들한테 먼저 강한 선입견을 좀 심어주는 게 유리한데 그런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.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메인은 첫 번째는 극진보주의 성향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살림, 뭐 미네소타를 잘 못 챙겼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극진보주의 성향에 대해서는 저도 팩트체크를 좀 해봤습니다. 근데 하원에서 일할 때는 실제로 보팅 레코드가 공화당 쪽 법안을 오히려 투표를 많이 한 민주당 의원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. 뭐 NRA라고 잘 아실 텐데 미국 그 총기 그쪽 이제 Association,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고 미국 정치인들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자꾸 동문서답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 NRA입니다. 그래서 NRA가 꽉 쥐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하원 시절에는 NRA에서 이 사람 캠페인에 돈을 줄 정도로 오히려 공화당하고 이제 가까운 중도였다고 보이고요. 주지사가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프로그레시브한 정책들 많이 했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주립 초중고 이제 무료급식 시행했고 미국에서는 이게 뭐 진보적인 정책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길인데 어떻게 이게 좀 약간 뭐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죠. 여성의 권리, 주의 뭐 낙태 시술, 난임 시술 보호법 이런 것들을 바로 제정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진보 성향의 정책들을 많이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로서는 도입을 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극진보주의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무리가 있고 제 생각에 중도 진보나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 그냥 평범한 데모크래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그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게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죠. 이게 2020년대 일인데 그때 이제 필요 이상의 완력을 행사를 해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었고 그 이후에 그게 미네소타였었거든요.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게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제때 완력을 쓰지 않아서 수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이렇게 잘 대응을 못했다는 점을 공화당에서 이제 이미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뭐 그때 이틀째 그 미네아폴리스 시장이 미네아폴리스라고 거기에서 지금 시위가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 주지사인 그 팀 워스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했음에도 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그런 뭔가 판단 미스가 있었고요. 그리고 그게 세 번째 날까지도 제대로 안 됐었고 네 번째 날에 수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인력을 적게 보냈고 바로 진압하지 못했던 거는 본인도 이제 시인하는 사실인 것 같고요. 그 시위 이후에서는 미네소타에서는 이제 필요 이상의 완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못할 그걸 하지 않게 일단은 법이 다시 개정이 됐고 필요 이상의 완력을 사용하는 걸로 판단되는 경우에 동료 경찰이 또 개입해서 개입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개정이 됐고요. 근데 이제 그죠? 제 집도 못 지키는데 미국을 우리가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사실 트럼프 집권 시절이거든요. 그래서 트럼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트럼프가 그 당시 트위터에 올린 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. 권력 행사를 하겠다, 총을 쏘겠다 이런 식의 자극성 글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그 시위대를 많이 자극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이거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바로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가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공화당이 이번에 좀 마음 먹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추가로 샤피로가 뽑혔어야 되는데 안 뽑혔다. 그 이유는 이제 유태인이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이제 프레임도 많이 씌우고 있는데 민주당 내 유태인 반대 성향 잘 아시는 엔타이세미티즘이죠. 그런 게 많다고 또 중도 유태인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추측성이라 일단 잘 먹히진 않을 것 같고요. 그 팀 워스라는 후보를 선정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시사점 두 가지는 이걸 봤을 때 뭔가 오바마 바이든 티켓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
뭐 이제 젊은 소수민족 출신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뭔가 위닝 플레이북을 누가 완성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 데이비 플러프라고 한 제가 그 전략가가 오바마 바이든 티켓으로 오바마를 킹메이킹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 월시 티켓이 조금 닮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변화를 상징하는 젊은 대통령, 그 옆에 경험 많고 상황원에서 평판이 좋은 부통령, 이제 수많은 또 비를 패스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상정하고 이제 그 본인이 공약했던 걸 실행을 하려면 아군과 친구, 뭐 경험이 다양한 이제 부통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 오바마 바이든 티켓에서 바이든이 한 역할과 또 해리스 월스 티켓에서 월츠가 한 역할을 비교하면 바이든이 좀 경험에서 앞서지만 월스는 개인적인 매력이 좀 바이든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. 캠페인 유세에도 좀 강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월스 역할은 뭐 딱 해리스 딱 봤을 때 뭐 미심쩍어 하는 여자고 이제 뭐 흑인이다 보니까 경합주의 이제 중도 보수층이 딱 봤을 때 좀 미심쩍어 할 때 해리스 옆에 서 있는 이제 백인 이제 푸근한 아저씨를 보면서 이 표를 찍을 때, 네, 어쨌든 뭐 어슈런스가 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스팟라이트를 이제 대통령 후보한테 몰아주기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샤피로나 마크 켈리 같이 이제 헤비웨이트 지금 굉장히 잘 알려지고 그렇게 프로파일이 강한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스팟라이트를 좀 나눠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. 근데 해리스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 리스크가 네,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근데 뭐 부통령이 딜 브레이커가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미 모멘텀이 좋고 차별화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게 현 상태에서는 조금 대통령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. 네. 뭐 봐야 되는데 굉장히 볼매인 것 같고요. 네. 스파일라이트를 나눠 쓰지 않아도 이제 그때그때 본인이 이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당대회까지 이제 해리스 후보랑 유세하면서 맛보기식으로 좀 이제 본인의 모습 좀 보여주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대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 국민이 볼 수 있겠죠. 이제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되고 있지만 네, 그래서 그 이후에 프레젠스를 좌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제 마무리로 제 생각에 미국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뽑으라고 하면 맨 위에 올라오는 게 일단은 유머 감각인데 유머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유머 감각은 특히 정치인한테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되고 또 지루할 수 있는 연설이 재밌어지는 이제 그런 장치가 이제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바마가 특히 이게 탁월했고 연설도 세련됐고 뭐 이에 비해서 해리스는 약간 펀치라인 날리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팀 월츠는 선생님이셨고 코치 출신이셔서 그런지 연설의 완급 조절도 굉장히 잘하고요. 본인의 그 배경과 개인사를 굉장히 잘 정책하고 엮어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어제 이제 연설할 때 보니까 여성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시험관으로 이제 얻은 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. 또 아내와 난임으로 겪은 고통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이제 얻은 이제 딸이 있는데 그래서 딸의 이름은 희망, 호프를 지었고 그 스토리는 이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제이디 벤스가 얘기하는 그 아이가 없는 부모들이 나를 이끌어서 쓰겠냐 뭐 켈레이디 언급하고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데 그 여성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 뭔가 그런 것과 이제 생각하는 그 정책이 다 설득력을 좀 갖고 좀 벤스 얘기를 벤스 언급을 안 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자연적으로 좀 이제 돌려서 펀치를 날리는 격이 되죠. 네, 그래서 뭐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이디 벤스와 약간 대립되는 이제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60세거든요. 근데 에너지 레벨이 뭐 머리 하얀데 에너지 레벨은 60세 같지가 않습니다. 펜실베니아 연설에서도 뭐 거의 제이디 벤스랑 트럼프 둘이 붙어도 그냥 뭐 넘길 것 같은 이미지 그런 에너지였고요. 네, 토론회에서 언제 한번 붙을 것 같은데 같은 미국 시골 출신끼리 네, 어떻게 토론할지가 좀 기대됩니다. 네, 정치인한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죠. 그 매력이라는 게. 그래서 그 매력은 저는 오히려 해리스보다 낫다고 느껴지고요. 러스트밸리 쪽에 있는 이제 중도 백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의 목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네, 후보가 아닌가라고 기대가 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